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정부가 1인당 최대 52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자치단체마다 재원 마련이 고민입니다. 예산 규모가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충북의 재정 상황은 당시보다 더 열악한 상태입니다. 결국 추가 지방채 발행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소득에 따라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소득 상위 10%에게는 15만 원이 지급되고 가장 많은 4,300만 명의 국민에게는 25만 원, 차상위 계층과 기초수급자는 각각 40만 원과 50만 원, 나아가 인구 소멸 지역에는 2만 원의 지원금이 더해집니다.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그 외에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또 그 한편으로는 소비 승수를 좀 더 고려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재원 마련을 두고 지자체들의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처럼 정부와 지자체 간 비용 분담 비율이 8대 2로 나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충북은 3,500억 원 가운데 700억을 지방비로 부담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충북의 재정 상황입니다. 당시는 지방채 발행 없이 재난지원금의 재원 마련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한 데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모두 2,27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의 지방비 부담 의무가 더해진다면 추가 지방채 발행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지난주 열린 전국지방재정협의회에서는 충북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가 공통적으로 100% 국비 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분담 비율을 이제 저번과 같이 8대 2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전액 국비로,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뭐 지역 간에 차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이 정해지면 다음에는 도비와 시군비 지원 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모두 거쳐야 하는 만큼 당장 다음 달 지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청북도가 도청 본관과 신관 사이에 중앙광장 조성공사에 들어가면서 청사 내의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의회 신청사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민원인 주차 대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충북도청 정문으로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섭니다. 대부분 민원인 차량들이지만 마땅한 주차 공간이 없어 본관 앞을 맴돌기만 합니다. 서문 쪽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민원실 앞 주차장은 이미 만차. 결국 차량들은 다시 줄줄이 청사를 빠져나갑니다. 없어서 나가고 있어요. 여권 잠깐 보러 왔는데 다른 데 가려고. 이중 주차를 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참 돌았죠. 주차난 심하고 이건 민원 때문에 왔는데 이게 민원이 될 줄 몰랐어요. 주차난의 원인은 도청 본관과 신관 사이 중앙광장 조성공사 때문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1일부터 약 5억 원을 들여 기존 주차장을 철거하고 2,000제곱미터 규모의 잔디광장과 보행로를 만드는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시기입니다. 도의회 신청사 준공이 임박한 만큼 공사를 조금만 늦췄더라면 민원인의 불편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있었어도 주차자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돌아도 사실 주차자리가 많이 없는데 이거 막아놓으니까 지금 더 불편한 거예요. 이번 공사로 청사 내 주차면 수는 276면에서 129면으로 줄었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정기주차 차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후생복지 목적의 윤슬관 신축공사까지 겹치며 주차난은 더욱 가중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장마철과 잔디 활착 시기 등을 고려해 더는 미룰 수 없었고 발주 지연으로 이미 6개월 이상 공사가 늦어졌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1월 달 발주하려다가 못해서 2월, 3월 늦어서 6월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체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발주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충북도는 대체 주차장으로 인근의 165면을 확보하고 청사 내 주차 공간은 민원인과 교통약자에게 우선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의회 완공 때까지는 주차난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북 민간 사회단체 총연합회와 충청북도 중부매일 사단법인 중부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도민 정책 토론회가 청주시 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원태 청주대 교수가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구상과 효과를 주제로 발표했고, 민간 활주로 건설에 따른 경제 효과, 국가적 의의, 세종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놓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사업의 국토부 7차 공항 종합개발계획 반영과 중부권 거점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단양군의회가 6.25 전쟁 당시 미군 폭격으로 민간인이 학살된 곡개굴 폭격 사건과 관련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군의회는 어제 정례회에서 지난 2008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례위원회가 피해자 명예회복과 배상을 권고했지만 17년이 지나도록 유가족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희생자 명예회복과 무연고 유해 발굴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곡개굴 사건은 1951년 1월 중공군의 개입으로 수세에 몰린 미군 폭격으로 곡개굴 안에 있던 민간인 200여 명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자치단체마다 도심 주택가 주차 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은 골목길에 작은 공간만 있으면 무료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노력을 들은 토지주가 선뜻 땅을 내놓아서 무료 주차장 100여 면을 만든 곳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상습적인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던 청주 도심의 한 주택가에 대규모 무료 주차장이 들어섰습니다. 한 번에 100여 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알턴니가 빠진 것처럼 주차난이 해소된 것에 큰 만족감을 나타냅니다. 소방도로가 확보 안 될 정도로 양쪽으로 주차를 많이 하는데 공안지 주차장이 생기면서 굉장히 우리 이쪽 주민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화물차와 캠핑카 등 대형 차량의 장기 얌체 주차를 막기 위해 출입구에 높이 제한 시설을 도입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을 위해 관련법을 찾아 장애인 주차장을 따로 만들고 전용 진입로도 확보했습니다. 청주시 측은 이번 무료 주차장 조성으로 인근 주택가의 정주 여건 개선과 주차 민원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건 주민과 토지주의 깊은 배려, 그리고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주택가 무료 주차장 조성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공무원들의 노력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소식을 전해들은 토지주가 선뜻 자신의 땅을 내놓은 겁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도 일반 주차장의 8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재산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혜택이 주어지면서 공안지 주차장을 지금 도입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예산 절감 효과도 굉장히 지금 크게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무료 주차장 부지를 제공한 토지주는 많은 주민들이 주차 불편을 덜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히며 언론 인터뷰는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때이른 폭염과 장마로 냉방기 가동 시기도 빨라졌는데요. 소형 가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벽걸이형 에어컨을 비교해 보았더니 제품별 냉방 속도가 최대 5분가량 차이를 보였습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수요가 늘고 있는 벽걸이형 에어컨.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브랜드 5개 제품의 품질을 시험 평가했습니다. 먼저 에어컨 핵심 성능인 냉방 속도는 삼성전자 제품이 9분 53초로 가장 빨랐는데 상대적으로 늦은 루컴즈 전자 제품과는 5분가량 차이를 보였습니다. 5시간 동안 제품을 가동한 실내 평균 온도와 설정 온도 간 편차는 LG전자와 하이얼, 삼성전자 등 3개 제품이 마이너스 1.2도씨에서 마이너스 1도씨의 분포로 상대적으로 작아 우수했습니다. 에어컨에서 발생한 최대 소음은 캐리어와 하이얼 제품이 40데시벨로 가장 조용했고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구입 가격은 높았지만 월간 에너지 비용은 2만 원 이하,
CO2 배출량은 160g 이하로 상대적으로 적어 우수했습니다. 월간 에너지 비용과 CO2 배출량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1등급일수록 적었고 한 개 제품이 월간 에너지 비용 17,000원부터 CO2 배출량은 시간당 141g으로 가장 적어 우수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에어컨이 고가의 제품이고 장기간 사용하는 만큼 부가 기능도 꼼꼼히 비교해 구매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채석장이 이국적인 풍경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채석장 사업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져 세월이 만들어낸 명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요. 달성군이 이곳을 사들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BC 박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깎아지른 절벽. 이국적인 풍경을 자랑하는 이곳은 10년 전 문을 닫은 대구 달성군 가창면의 채석장입니다. 최근 SNS상의 한국의 모래인 호수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평일에도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SNS 같은 거 보다가 사진이 되게 예쁘게 나와 있어가지고 쉬는 날 겸사겸사해서 왔는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네. 신우가 이거 뭐 소문나가 희한한 데 있더라 해서 와보니까 정말로 대구에 이런 데가 있었나 깜짝 놀랐어요. 물빛이 이렇게 깊고 고울 수가 있나, 이렇게 이쁠 수가 있나. 문제는 높아지는 안전사고 위험입니다. 호수의 수심은 무려 29m. 사면의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유지인 탓에 지자체가 함부로 나설 수도 없습니다. 갑자기 하루에 수백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 우려가 커지자 최근에는 이렇게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철조망과 구호 물품까지 설치됐습니다. 현재 해당 채석장은 허가 기간이 만료돼 원상복구 명령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호수를 모두 메워야 하는 겁니다. 물을 다 빼고 여기다가 흙을 다 채 넣어야 됩니다. 비용도 많고 현실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달성군은 해당 부지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대로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채석장 일대를 사들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단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활용 방안을 소유자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겠지만은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세월이 빚어낸 절경으로 방문객들을 매료시키고 있는 가창 채석장. 존속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TBC 박가영입니다. 충북 지역 노년층의 소득과 경제 만족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의 충북 지역 노년층 일자리 특징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23년 충북 지역 65세 이상 노년층의 연간 평균 근로소득은 359만 원으로 전국 평균 504만 원에 71.1% 수준에 그쳤습니다. 개인 소득은 1,792만 원으로 전국 평균 2,164만 원을 밑돌았습니다.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에서 충북 노년층의 만족 비중은 28%로 전국 평균 31.1%보다 낮았습니다. 송인원 괴산군수가 미래 군정 운영 방향으로 스마트 농업과 체류형 관광, 창의 경제, 맞춤형 복지를 제시했습니다. 송 군수는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 4가지 전략이 괴산군의 인구 회복과 새시대 기반을 여는 원동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 군수는 7,935억 원 규모의 정부 사업 174건과 8천억 원 이상의 민간 투자 유치 달성을 민선 8기의 최대 성과로 꼽았습니다. 충주시가 장마철 오염물질 무단 배출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대상은 관내 폐수 배출업소와 사업장 등 330개소로 오는 8월 말까지 장마철 환경 민원 대기조를 가동해 불법 행위에 사전 차단할 방침입니다. 충주시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6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13개 사업장을 물환경보호법에 따라 사법 처리했습니다. 제천시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IoT 기반의 주차 관리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차량 번호를 인식해 장애인 등록 차량이 아닌 경우 경광등 점등과 음성 안내 등을 통해 계도하는 방식으로 제천시청과 보건소, 행복주택 등 10곳에 설치됐습니다. 제천시는 올해 시범 운영을 한 뒤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